오토데스크 마야 2019 3D 그래픽이 입문 강좌 렌더링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이제 마야 2019가 가지고 있는 렌더링 쪽 기능을 전반적으로 학습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입문자를 위한 강의다 보니까 강의가 진행되는 속도는 좀 다소 느린 편이고 세세한 기능보다도 전반적인 작업 개념을 이해하는 그런 관점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앞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마야가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라든가 또 모델링 쪽 기능을 학습을 했죠. 그걸 베이스로 해서 렌더링 쪽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작업을 위해서 메인으로 사용될 마야 프로젝트를 하나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파일, 프로젝트 윈도우, 뉴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줍니다. 생성이 되는 경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하드 드라이브 폴더에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저는 지금 이제 이 D 드라이브 위치에 선택을 해서 Select 프로젝트 이름을 마야 2019-render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서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서버 폴더는 그 이름을 특별한 경우는 이제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바꾸지 않고 디폴트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Exit. 이제 윈도우 탐색기를 띄워서 이제 프로젝트가 제대로 생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죠. 네, 특별한 문제 없이 생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동안 사용을 하는 어떤 이미지 파일이나 어떤 소스 파일은 바로 소스 이미지 폴더에 모두 복사를 시켜놓고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어떤 소스 이미지 파일을 여기저기 흩어놓고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마야 프로젝트 폴더에 있는 이 소스 이미지 폴더에 모두 복사를 시켜놓고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렌더링을 해서 이제 최종 출력이 되는 이미지 파일들은 바로 이미지 폴더에 대부분 저장이 될 겁니다. 당연히 이제 작업 중인 씬 파일, 마야 mb 파일, ma 파일은 씬 폴더에 저장이 되겠죠. 네, 이렇게 기본적인 작업 폴더를 먼저 설정을 했습니다. 네,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이 렌더링 작업 과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작업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은 오브젝트가 있는데 오브젝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주전자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UV 에디터를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구조로 UV 모양이 그냥 펼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어떤 렌더링 작업을 위해서 바로 모델링 과정이 다 끝났다고 전제를 했을 때 이 준비되어 있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어떤 표면의 질감,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표면의 질감이라는 얘기는 이제 결국 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표면의 색상, 반사, 굴절, 광택 그런 것들을 이제 묘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이 표면의 질감을 묘사시키는 그런 세팅을 해주는 전체적인 작업 과정을 바로 쉐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모델링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는 이제 모델링이 진행이 되면서 동시에 그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표면의 질감을 세팅을 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한번 적용을 해보죠. 대신에 백그라운드 목적의 어떤 오브젝트를 하나 같이 배치를 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페이스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이 세 개만 삭제를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 놓겠습니다. 엣지 구조에 대해서 바로 베벨을 적용해서 살짝만 라운딩을 해 놓죠. 오브젝트의 구조에 대해서 매치 디스플레이 리버스 반전을 시키고 오브젝트 이름을 일단 set로 해놓겠습니다. 델레트 바이트 히스토리
지금 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그 UV 에디터상 모양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뭐 복잡한 형태로 펼쳐놓지 않고 그냥 create automatic 방식으로 해서 shift 클릭 바로 일단 육면체 방향으로 해서 적용을 해주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펼쳐지게 되겠죠. 아무튼 뭐 이 상태에서 바로 오브젝트 위치를 대략 지면에 이제 그 맞닿는 그런 위치로 대략 배치를 해 놓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그 두 오브젝트가 어떤 서로 지면에 맞닿아 있는 그런 상태로 세팅을 할 때 위치를 이제 조정을 해서 이렇게 맞추게 되겠죠. 근데 이 과정을 좀 더 그 편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바로 다음과 같이 마야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능 중에 보면 modify 바로 snap together tool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해서 두 오브젝트 사이에 그 인접되는 위치를 아주 손쉽게 스냅핑을 하듯이 위치를 가져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nap together tool 그러면 이제 커서의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쪽에 있는 이 면을 바로 이제 이 주전자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이 바닥면 있죠. 이 부분으로 가져다 놓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클릭 그럼 화살표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가져다 놓게 될 대상 바닥면을 클릭해 줍니다. 클릭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형성이 되죠.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실제로 이제 그 위치로 정확하게 스냅핑이 돼서 위치가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를 이제 배치를 할 때 이 스냅 투게더 툴 기능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위치를 이제 대략 이 위치 뭐 약간 이제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배치를 해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렌더링 목적의 카메라를 하나 배치를 해줍니다. create 카메라 메뉴에 있는 카메라로 생성을 해주거나 아니면 모델 뷰 패널 쪽에 있는 퍼스펙티브에서 뉴를 해서 새로운 카메라를 생성해 줍니다. 또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나타나는 핫박스 메뉴에서 마야라는 글자 있는 가운데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뉴 카메라 마킹 메뉴가 있죠. 이걸 통해서도 새로운 카메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뉴 카메라 그러면 이제 퍼스펙티브 1이 만들어졌죠. 이름을 바로 렌더 캠이라고 변경을 해줍니다. 현재 보면 자동적으로 그 생성을 했던 그 카메라 뷰로 스위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렌더링 뷰를 적당히 이제 화면을 맞춰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다시 퍼스펙티브 화면으로 전환을 해보면 새로 생성되어 있는 카메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제는 그 쉐이딩 테스트를 할 준비가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쉐이딩 테스트를 하기 전에 실제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오브젝트의 그 스케일이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간단하게 측정을 한 다음에 작업을 진행합니다. 뭐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자신이 준비해 놓은 이 오브젝트의 크기가 실제 사이즈 측면에서는 얼만큼 크기를 가지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플러스 세팅을 띄워보게 되면 바로 세팅 워킹 유니트의 리니어 단위를 보게 되면 센티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디폴트로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 상태에서 현재 지금 바로 create measure 툴 기능을 사용해서 그 사이즈를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그 distance 툴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을 실행을 해서 바로 사이드 뷰로 이동을 해서 대략적인 이제 그 길이를 이렇게 클릭을 통해서 측정을 해봅니다. 다시 이제 Q키를 눌러서 생성된 이제 그 두 개의 로케이터 위치를 이동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길이를 다르게 또 다른 위치에서 길이를 재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주전자가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디스턴스 디멘전 노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58.90 그 얘기는 이제 뭐 대략적으로 59cm 정도 되는 길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높이를 이제 측정했을 때
그 높이가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역시 32cm 그 정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준비된 오브젝트의 이제 기본적인 크기를 대략적으로 미리 파악을 해두는 거죠. 생성되어 있는 이제 그 measure tool 이 기능은 이제 잠시 숨겨놓겠습니다. H키. 이제 이렇게 그 오브젝트와 카메라가 이제 대충 배치가 됐으니까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그 작업을 이제 진행하기 전에 먼저 체크를 해둬야 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렌더링 과정을 위해서 바로 아놀드 렌더링이라고 불리는 그 기능을 사용해서 작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렌더 세팅을 이제 띄웠을 때 바로 보게 되면 이제 그 디폴트 렌더 유징이 아놀드 렌더러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제 이 아놀드 렌더러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 윈도우 세팅 프레퍼런스 플러그인 매니저를 통해서 그 리스트 중에 보면 바로 mtoa.mll 이 파일이 로드가 돼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 파일 자체가 아예 보이지 않거나 로드가 체크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놀드 렌더러로 렌더링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마야 2019를 그냥 설치를 하게 되면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은 이상은 아놀드 렌더러가 같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그 설치되는 경로가 이렇게 C 드라이브, 솔리드 앵글, MTOA, 디플로이, 2019 플러그인 이 경로에 바로 이 파일이 존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탐색기를 띄워서 이제 그 해당 경로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바로 솔리드 앵글 폴더가 있죠. 그 폴더 하위에 바로 역시 MTOA, 디플로이, 2019 바로 실제로 이제 그 아놀드 렌더러 기능을 담당하는 많은 양의 그 파일들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은 바로 플러그인 폴더가 있는데 그 폴더 하위에 바로 이렇게 mtoa.mll 이 파일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제 이 파일이 실제로 마야에서 아놀드 기능을 호출시켜서 렌더링을 해주는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파일이 바로 플러그인 매니저를 통해서 이렇게 로드가 되어 있어야만 정상적으로 그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제 그 오토로드가 체크가 되면은 마야가 실행할 때마다 이 파일을 자동 로딩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로드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 렌더 세팅을 띄웠을 때 디폴트 렌더 유징을 보면 이렇게 아놀드 렌더러로 설정이 되어 있죠. 이것은 바로 이제 그 프리퍼런스 설정이 보게 되면 세팅 렌더링이 보게 되면 바로 프리퍼 렌더러가 아놀드 렌더러로 설정이 되어 있죠. 이 역량에 의해서 이렇게 자동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 다른 타입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 타입으로 스위치가 돼서 바뀌어서 지정이 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옵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자동 설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그냥 기억을 해 두십시오.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mtoa.mll 파일이 정상적으로 플러그인 매니저에서 로딩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렌더 세팅에서 아놀드 렌더러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세부적인 기능들을 이제 조정을 해서 렌더링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제 그 마야 소프트웨어 방식, 즉 옛날 그 마야에서 사용했던 그 방식이 아니라 아놀드 렌더러를 기준으로 모든 작업을 진행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인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제 각각의 이제 대상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질감, 즉 이 오브젝트가 이제 표면에 어떤 색상이라든가 반사라든가 굴절, 광택 그런 것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브젝트의 재질 또는 쉐이더 또는 머티리얼이라고 불리는 특정한 정보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바로 상단에 이제 인터페이스에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이 동그란 모양의 아이콘 버튼이 있죠.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하이퍼 쉐이드라는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는 윈도우 렌더링 에디터 바로 하이퍼 쉐이드가 역시 똑같이 존재를 하죠.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호출해주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오브젝트가 가지게 되는 그 표면적인 질감의 성격을 정의를 하고 값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쉐이딩 작업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인터페이스가 이제 그 배치되는 모양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인터페이스의 어떤 그런 작업된 배치 위치가 이렇게 X 버튼을 눌러서 이제 사라지거나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작업하는 어떤 성격에 따라서는 브라우저 위치가 또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서 아래쪽으로 따로 떼어놓고 작업을 하거나, 아래쪽으로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위치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다시 이제 제가 아까 X 버튼을 눌러서 사라지게 했던 인터페이스를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윈도우 메뉴 쪽에 있는 이 기능을 통해서 호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그 브라우저 쪽은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서 위쪽으로 다시 배치를 해 놓고, 사라졌던 바로 빈을 호출해 줍니다. 바로 옆으로 드래그를 시켜서 배치를 해주고, 또 이번에는 크레이트 드래그해서 역시 안쪽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탭을 보게 되면 이제 크레이트 탭, 빈 탭 이렇게 두 개의 탭이 만들어지죠. 역시 이제 그 아까 사라졌던 프로퍼티 에디터 배치를 해서 이쪽으로 가져다 놓고, 이번에는 머티리얼 뷰어 클릭해서 위쪽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아마도 이제 이 구성이 디폴트로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새로운 질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 크레이트 쪽에 있는 이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생성을 해주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무렇게나 만든다고 해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각각의 이 질감을 구성하는 정보 단위마다 하는 역할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개수를 보게 되면 이제 수백 개가 넘을 정도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기능들을 일일이 하나씩 제가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여기서 바로 어떤 새로운 질감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 특히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이제 표면적인 색감, 반사, 굴절, 광택 이런 성격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서피스 재질을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서피스라는 말 자체가 바로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표면의 어떤 질감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카테고리에 보게 되면 바로 서피스라고 불리는 그 부분이 있죠. 그 하위에 존재하는 이것들이 바로 오브젝트의 어떤 표면의 어떤 질감을 정의를 해주는 그런 재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그 마야 쪽 말고 아놀드 쪽에 보게 되면 쉐이더가 또 따로 있죠. 그리고 그 하위에 보면 서피스가 있습니다. 네. 초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이제 그 개수가 많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 기본적인 작업을 할 때는 이미 정해져 있는 재질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이것저것 다 가져다 쓰기보다는 미리 약속되어 있는 재질이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마야 쪽 그 서피스 재질 같은 경우는 바로 블린, 램버트, 퐁이, 서비스 쉐이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고, 아놀드 쪽에서는 역시 쉐이더, 서피스 보게 되면 그 서피스 항목 중에 바로 AI 레이어 쉐이더, AI 믹스 쉐이더, 특히 이제 그 AI 스탠다드 서피스 재질이 아놀드 계열 중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재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그 렌더링 과정을 위해서 마야 쪽에 있는 재질을 쓰기보다는 아놀드 쪽에 있는 기능을 주로 사용해서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이제 그 현대 렌더링 작업이
과거에 존재했었던 이 마야 쪽 재질보다는 아놀드 기능을 사용해서 대부분 진행하기 때문에 저 역시 그 흐름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놀드 쉐이더 서피스 쪽에 있는 AI 스탠다드 서피스를 생성을 해줍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해당 재질의 이 노드가 따로 생성이 됩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폴리곤 모델링에서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것과 똑같이 노드가 생성이 됩니다. 아웃라이너 상에서 봤을 때는 생성이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있으면 이제 바로 Show DAG Object Only라는 기능이 현재 지금 체크되어 있죠. 이 기능이 체크되어 있으면은 순수하게 이제 폴리곤이라든가 넙스라든가 그런 또는 카메라, 라이트 그렇게 이제 트랜스폼을 갖고 있는 그 노드만 리스트에 나타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끄게 되면 체크를 풀면 바로 이렇게 실제로 이제 마야 장면 안에 존재하는 모든 노드의 리스트를 다 한꺼번에 보여주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생성했던 이 AI 스탠다드 서피스 그 재질 노드 자체가 여기서도 그대로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 Show DAG Object Only를 체크를 해줍니다. 선택. 그럼 이제 다시 숨겨지게 되죠. 보통은 이제 숨겨놓고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이 재질은 바로 서피스의 이름에 걸맞게 오브젝트의 표면의 어떤 느낌을 생성을 해주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오브젝트의 표면의 질감을 정의하는 이런 이 정보의 구성 단위를 쉐이더 또는 머티리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쉐이드와 머티리얼은 사실 이제 거의 동격 성격을 갖고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이것은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표면의 질감, 색상, 반사, 굴절, 투명 이런 성격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성된 질감을 실제로 오브젝트에 바로 링크, 커넥트를 해줘야만 렌더링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바로 생성되어 있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오브젝트를 선택해 놓고 만들어져 있는 그 질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상단에 있는 브라우저 인터페이스에 보게 되면 이 생성되어 있는 노드의 리스트가 이렇게 또 아이콘 모양으로 또 따로 표시가 되죠. 크기를 또 작게 표시를 하거나 크게 또 표시를 할 수도 있고, 또 리스트 형태로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리스트 상에서 해당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해당 재질이 있는 근처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러면 바로 나타나는 마킹 메뉴에 보면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말 그대로 선택된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 재질을 Assign, 지정을 해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해당 재질과 오브젝트끼리의 연상관계가 커넥트,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언뜻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눈치를 챌 수 있지만, 보다 명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윈도우, 노드 에디터를 열어보게 되면 선택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바로 Input and Output Connection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오브젝트 쉐입 노드하고 SG 그룹 노드가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두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오브젝트가 어떤 재질하고의 연결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SG 그룹을 선택해 놓고 Input and Output 클릭,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SG가 어떤 재질을 갖고 있는지 바로 후방 쪽에 구체적인 대상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생성했던 AI 스탠다드 서피스 재질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중간에 이제 자동 생성이 되는 이제 이 SG 그룹 노드가 하는 역할은 바로 재질과 오브젝트끼리 다이렉트로 링크가 걸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SG라고 불리는 노드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오브젝트와 재질 간의 연결을 중간 연결을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SG가 바로 이제 이 그래프 인터페이스에 보게 되면 바로 이 SG 그룹 노드하고 같은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이 SG 노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은 자동 생성이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네, 다시 새로운 재질을 만들어서 연결해 주죠. 지금 이제 이 T포트 주전자 오브젝트에 대해서 생성을 했으니까 이 백그라운드 오브젝트를 위해서 따로 생성을 해주죠. 역시 이제 그 크레이트 쪽에서 아놀드 쉐이더 서피스 쪽에서 똑같은 AI 스탠다드 서피스로 생성해줍니다. 그럼 이제 AI 스탠다드 서피스 2 두 번째 재질이 만들어졌죠. 네, 이렇게 역시 SG 그룹 노드 생성이 되고 질감이 만들어졌습니다. 아까는 이제 그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이 마킹 메뉴를 통해서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기능을 사용해서 연결을 해줬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해당 재질을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클릭해서 클릭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이렇게 어사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죠.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역시 노드 에디터 인풋 앤 아웃풋 커넥션, 네, 바로 연결이 되어 있죠. 또는 해당 오브젝트로 선택해서 컨트롤 A 애트리뷰트 에디터를 띄웠을 때 그 오브젝트의 이제 기본적인 쉐입 노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탭 쪽 리스트에 보면 바로 대부분 이제 맨 끝에 이렇게 해당 재질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의미로 그 리스트가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또는 오브젝트 선택,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나타나는 마킹 메뉴에 보면 Material Attribute라는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을 실행하게 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해당 오브젝트에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질감에 대한 속성 리스트를 바로 띄워주게 됩니다. 훨씬 더 작업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일일이 찾아가는 것보다도. 네. 아무튼 이제 질감을 어사인을 할 때, 적용할 때 이렇게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기능을 사용해서 선택한 오브젝트에 바로 적용할 수도 있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클릭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좀 더 빠른 방법으로 바로 단축 키 Shift T 키를 눌러서 나타나는 크리에이트 메뉴를 통해서 손쉽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오브젝트를 이제 바로 카피를 해서 Shift Correct Drag, 그럼 이제 새로운 모양이 이제 복사되겠죠. 좀 작게 형태를 배치를 해놓고 회전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놓겠습니다.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Shift T, 그러면은 바로 Assign New Material Create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적용해주고자 하는 질감을 하나 선택을 해줍니다. 아놀드 쉐이더 리스트에 있는 서피스, 바로 AI 스탠다드 서피스가 있죠. 클릭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해당 재질이 만들어지고 동시에 어사인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AI 스탠다드 서피스, 바로 오브젝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AI 스탠다드 서피스 3 새롭게 생성된 재질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사용자가 이제 이렇게 3개의 재질을 만들어 놨는데, 이 재질이 구체적으로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어떤 오브젝트하고 커넥트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해당 재질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러면은 나타나는 마킹 메뉴에 보면 Select Object with Material, 즉 이 재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오브젝트를 찾아주게 됩니다. Select Object with Material, 그럼 이제 이렇게 선택이 되죠. 역시 이 재질에 대해서 Select Object with Material, Background Set, Select Object with Material, 네,
누구인지 손쉽게 찾을 수가 있죠. 또는 바로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이 그래프 인터페이스 안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그래프 인터페이스가 지금 여러 개의 쉐이더로 이렇게 뭐 엉망으로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동 정렬을 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바로 여기 있는 Rearrange 그래프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깔끔하게 배치를 해주게 됩니다. 역시 이제 똑같이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클릭 좌우 드래그를 통해서 확대 축소를 할 수 있고 Alt 키,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클릭해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단순하게 Alt 키를 쓰지 말고 그냥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클릭해서 이동을 하거나 휠 버튼을 이용해서 확대 축소를 역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할 대로 해 주십시오. 역시 이제 그 특정 재질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 똑같이 이제 Select Object with Material, 바로 같은 마켓 메뉴 기능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나타나는 마켓 메뉴는 대부분 이 그래프 인터페이스 상태에서 봤을 때는 이 그림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근처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으면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부분은 보시다시피 나타나지 않죠. 클릭하고 있어도 오른쪽 마우스 클릭, 역시 Select Object with Material, 그대로 어떤 재질과 어떤 오브젝트가 서로 링크가 걸려 있는지, 정보의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생성을 시킨 그 질감의 이름을 좀 바꿔놓죠. 일단 이제 그 바로 이 질감에 대해서는 보게 되면 디폴트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할 대로 특정한 이름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Teapot MAT1이라고 바꿔놓겠습니다. 같은 식으로 이 재질은 보게 되면 백그라운드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set 스페이스바 한 칸 띄고 MAT1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재질은 Small Teapot MAT1 이런 식으로 바꿔놓죠. 이름을 여기서 이제 바꿨지만은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애트리뷰트 에디터를 띄워서 여기서도 이름을 바꿔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작업을 해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렌더링 작업의 기본적인 절차를 알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